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시 내용이 좀 많아서 두 개 차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은 우리 이제 특별계정이라는 이야기 이제까지 계속 했었는데, 특별계정이 왜 필요해? 라고 하는 이제 필요성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필요성이 아닌 것은 필요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거니까 큰 제목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산 운용 실적에 대해서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죠. 일반 계정은 누가 부담해요? 회사가 부담하고요. 특별 계정은 누가 부담해요? 계약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운영할 수 없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건 따로 떼어서 운영해야 돼. 그래서 특별 계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반 계정은 회사가, 그 다음에 특별 계정은 계약자가. 그래서 계정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운영한다. 두 번째, 자산 운용의 평가 방법이 다르죠. 특별 계정은 얼마마다 한 번씩 평가하죠? 매일매일. 그리고 뭘로 평가하죠? 시가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하는데,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가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로 평가가 안 되니까 원가, 우리가 장부에 써놓은 가격이라고 해서 장부가 평가라고 하는데,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결산 시점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시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시가 평가하고 시가 평가가 안 되는 거는 장부가 평가하고, 그러면 두 계정이 평가 방법이 다르니까 이거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로 운영한다는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산 운용의 목적이 다르죠. 특별 계정은 조금 더 수익을 높이겠다고 하는 수익성이 목적이라면, 일반 계정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안정성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른 거를 같이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따로 띄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변액보험은, 이 변액보험 자체는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보험금의 실질 가치 보전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죠.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지만 계정으로 나눴을 때 특별 계정은 수익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고 평가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운영한다. 큰 틀에서 세 제목 기억하시고, 누가 특별 계정은 누가 부담하는지, 특별 계정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바꿔서, 특히나 일반 계정하고 바꿔서 설명했을 때 골라낼 수 있도록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자산 운용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특별 계정의 필요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러면 위험 부담자가 다르다, 평가 방법이 다르다. 여기에 자산 운용 규모가 다른 것은 따로 띄어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런 지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내용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영업보험료가 있었죠. 보험료가 이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저희 필요 한번 써볼게요. 영업보험료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순수한 보험료, 순보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우리가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에서, 요건 이제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개로 나뉘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험보험료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기에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저축보험료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계약 체결 및 관리 비용에는 다시 첫 번째가 계약 체결 비용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신계약비죠. 신계약비. 계약을 처음에 신계약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래서 계리를 한다거나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만들기 위해서 약관, 그다음에 팜플릿, 이런 여러 가지 청약서, 이런 그 재료들을 준비한다거나, 판매하신 우리 모집인들에게 수당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체결 비용이고요. 여기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비용이 납입하고 있는 기간 중에 유지 비용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납입 중 유지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필요한 유지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납입 후 유지 비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수금을 하기 위한 비용들, 이걸 우리가 기타 비용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돈은 뭐야? 이게 중요한데, 일단 요 밑에 거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개념적으로는 사업비, 부가보험료예요. 그럼 보험료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니까 보험회사가 취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취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쓸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는 사업비.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사업비에 해당하는 요 비용 중에서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뺀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보험료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별계정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특별계정으로 넘어가는 돈은 뭐가 넘어가냐면 순보험료 전체하고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이 두 가지가 특별계정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보험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이 경과하면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을 다한 위험보험료는 우리가 취할 수 있고요.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수지 상등의 원칙 때문이죠. 만약에 이번 달에 아무 사고도 없었다. 내가 이거를 취했어요. 다음 달에 사고가 2배로 난다. 그러면 이거 다시 넣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이거를 보험계약 전체로 봤을 때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험 기간이 경과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 위험보험료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니까 보험회사가 취해서 잉여금 항목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특별계정에 들어갔던 것 중에 위험보험료 갖고 나올 수 있고요. 납입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사용되는 사업비, 납입 후 유지비용 이거는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고객이 납입보험료를 내세요. 그럼 이 안에 순보험료, 우리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이 전체 부가보험료가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바로 취할 수 없고 특별계정으로 넘겨야 되는 돈, 그 돈이 뭐냐면 순보험료 전체하고요. 여기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니까 얘를 특별계정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계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죠.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죠. 뭘 갖고 오냐면 위험에 대한 부담을 다한, 자기 할 일을 다한 위험보험료 갖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 사업비,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다시 일반 계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고 나올 때 뭐가 나오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지문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챙겨 주셔야 되고 밑에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비용이 2개 항상 손익이 상관없이 비용을 2개 공제해 줘야 되죠. 펀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특별 계정 운용에 대한 요 비용이 일반 계정으로 공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최저 보증을 하기 위한 이 비용이 들어오는 거니까 밑에 2개는 어차피 공제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특별 계정으로 넘겨야 되는 게 뭐예요? 순보험료 다 넘겨야 되고요. 부가보험료 중에서는 뭐는 우리가 바로 쓸 수 없어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경과 기간이 지나서 위험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위험보험료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다시 일반 계정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일반 계정으로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 들어가는 돈이 뭐야? 나중에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뭐야?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가 뭐냐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취하지 못하고 특별 계정으로 넘겨야 되는 돈 어떤 걸 넘기냐면 순보험료하고요. 그리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납입보험료 전체 내신 보험료 중에서 뭐를 빼고 넘겨야 되냐면 그러니까 순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 비용만 넘기려면 이거 아닌 거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신계약비, 계약 체결 비용하고요. 유지 비용 중에서 납입 중 유지 비용하고요. 수금 비용이죠. 기타 비용 요 더한 거를 빼주면 결국 순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는 거죠. 예, 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막 앞뒤 뒤집어가면서 맞게 설명한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은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할 건 요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탄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험료가 들어왔다. 그러면 순보험료는 건드리면 안 돼. 따로 놓고요. 밑에 있는 부가보험료 중에 지금 쓰지 않는 거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같이 넘겨.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결국 납입보험료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 지금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차감한 돈이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된다. 특별 계정으로 넘겨서 운영되고요. 부가보험료 중에서 계약 체결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 유지 전 기간 동안 사용된다. 계약 체결 비용은 신계약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사용되고 얘는 보통 7년 동안 상각을 하고요.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수금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뒤에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죠. 수금 안 했잖아요. 이럴 때는 안 받아요. 얘는 납입 기간 중에 납입하는 때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 기간 동안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좀 눈여겨 봐주셔야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고요. 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매일매일 투자 수익률로 적립이 되겠죠. 당연히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되니까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할 것이고, 그때 운용 수익률, 투자 수익률로 적립이 되고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당 월의 자연식 위험보험료, 매월 계약 해당일이라는 건 한 달 동안의 위험기간이 경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났으면 이 위험보험료로 보장을 해줬겠지만 사고가 안 났으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얘는 다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그래서 납입기간 끝난 이후에 써야 되는 사업비니까 이 사업비도 일반 계정으로 다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이것이 다시 일반 계정으로 넘어온다. 그 얘기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증가하죠. 우리 모집인, 우리 설계사 공부하실 때 책임준비금 기억나세요? 책임준비금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죠.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형태대로 보험료를 받는 거를 우리가 자연식 위험보험료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받다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경제력은 떨어지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위험이 계속해서 달라지면 내야 되는 보험료가 매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통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평균 보험료를 사용하죠. 그래서 평균 보험료는 논리가 뭐냐면 요 기간 동안은 요만큼만 내셔도 되는데 이만큼 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만큼 내셔야 될 때 제가 요만큼만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쓰지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게 책임준비금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료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위험보험료가 계속 증가한다는 건, 자, 우리가 특별계정에 순보험료하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넘겨놨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위험보험료하고 납입 후 유지 비용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올 때 갖고 오는 위험보험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얘가 커지게 되면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돈은 더 많이 빠져나오니까 계속 감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위험보험료를 계속 갖고 와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보험료가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돈이 계속 증가한다고요.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특별계정에 실제 투입되는 보험료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얘를 증가 감소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점점 증가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점점 감소한다. 다만 밑에 보면 변액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은 저축을 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많이 책정해요? 조금 책정해요? 되게 조금 책정하죠. 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런데 전체 보험료에서 사망보험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조금이라고요. 그래서 위험보험료 비중이 되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전체 중에서 워낙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얘가 묻히고 나머지 금액들이 특별계정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고 계약 체결 비용, 신계약비 상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얘가 지금 사망에 대비한 위험보험료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비중이 워낙 작아서 전체적으로 특별계정이 늘어나는 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변액 종신 같은 경우는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서 많이 빠져나오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걸 구별해서 정리하시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변액 상품 종류에 따라서 계산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맨 밑에 보면 특별계정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변동된다. 특별계정의 종류는 아닌 거죠. 특별계정의 종류. 얘가 채권형이냐 주식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뭐에 따라서 상품, 종신보험이냐 연금보험이냐 유니버셜 보장형이냐 적립형이냐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특별계정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특별계정의 운용 보수인데요. 특별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률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0.1% 그러면 적립금의 0.1%를 비용으로 내는 거고요. 얘는 매일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이 되고요. 얘는 펀드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용에 관련된 보수니까 운용이 비교적 쉬운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다. 채권은 손해가 날 가능성은 있지만 손해 날 확률은 매우 적거든요. 돈을 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에 대한 압박 없이 누가 더 좋은 채권인지를 잘 고르고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끝이지만 주식형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손해가 엄청나게 나죠. 여기에 파생 상품 같은 게 같이 엉켜져 있으면 얘는 손해가 엄청난 폭으로 증폭돼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할수록 위험하다는 뜻은 그만큼 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리스크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요. 밑에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회사인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운영보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산을 운용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는 투자 1인 보수를 우리가 지불하고요. 돈을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는 신탁회사에는 수탁보수를 지급하고요. 그래서 수탁보수는 왜 지급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자가 있어요. 계약자가 보험을 우리 판매회사인 보험회사에다가 가입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특별계정 펀드를 운영하는 건 자산운용회사예요. 운용회사에서 운용하니까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돈을 주고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해서 이제 보험 증권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펀드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시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회사는 동해상처럼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할 때마다 거기에 몇 %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이런 걸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판매회사의 역할이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처럼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에 어떤 뭐 차이나 포커스라고 하는 펀드가 있다. A 은행에서도 팔고 B 증권회사에서도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우깡 농심이 만들어서 모든 슈퍼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슈퍼마켓에서는 새우깡 하나 팔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판매회사인데 변액보험의 판매회사인 보험회사는 2가지 구조가 달라요. 첫 번째는 판매하신 분한테 건당 얼마 수수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계사 대리점들한테 수당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근무 연수라든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을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운용회사가 아니고 판매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재산을 운영한다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주는 걸 운영보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 이름은 단독 운영이에요. 펀드처럼 여러 사람의 재산을 모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내 재산 좀 굴려주세요. 이럴 때 자문을 해주면 우리가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고요. 맡아서 운영해주고 손익을 돌려주면 일임회사라 그래요. 일임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자분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다. 계약자분들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있고 보험료를 주고 보험금을 주고 상관없다. 그냥 이 하나의 회사 A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특별 계정을 이 운용회사가 1대1로 우리 거 운용해 주세요라는 투자 1임 계약을 맺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투자 1임인 거고요. 이 업무를 해주는 회사가 이제 그 별도의 사무관리회사가 있다면 사무관리보수를 주는데 이 운용회사가 고유재산하고 섞어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신탁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펀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포함한 모든 펀드는 돈이 실제로 가 있는 곳, 재산이 보관 관리되는 곳은 신탁회사예요. 그러면 운영회사가 이렇게 운영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지시를 실제 이행하는 게 신탁회사예요. 그럼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거나 뭔가 작전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운용 업무를 감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탁회사. 그 신탁회사에 주는 돈이 수탁보수고요. 이런 업무를 처리해주는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사무관리보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크게 4개의 제목 잘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수탁보수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최저보증에 대한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최저보증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에 따라서 율이 달라지는데 얘는 리스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계정의 운용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운용보수, 2번 투자 1인보수 시험 문제 나올 때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탁보수면 신탁보수고 운용보수면 운용보수지 신탁운용보수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자, 최저보증이에요. 얘는 일부 비용을 받아서 적립해서 최저 보증을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대해서 똑같이 일정률을 부과해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공제를 하는데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는 펀드 리스크하고는 상관없어요. 주식형에 보장을 해주든 채권형에 보장을 해주든 율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냐? 변액 종신이냐? 변액 연금이냐? 그러면 얼마를 보증할 거냐? 예를 들면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인데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할 때하고 변동보험금 없이 3개 중에 제일 크게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과 보증 내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위아래를 비교하면서 얘는 펀드의 리스크에 따라서 얘는 상품과 보증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적용률은 변동하지 않고요. 적립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한다. 뭔 얘기냐면 0.1%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적립금의 0.1%니까 운용이 잘 돼서 적립금이 커지면 금액이 커질 거고 작아지면 금액이 작아질 거니까 율이 변동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변동하는 거다. 요 얘기고요. 밑에 보면 보험기간이 경과할수록 적용률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적용률은 변동하지 않는다.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동일한 금액을 차감하지는 않겠죠. 동일한 율로 차감하겠죠. 적립금 규모에 따라서 율은 동일하지만 금액은 매일매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지문에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유심히 보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챙겨두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인데요. 현금 흐름은 왼쪽, 오른쪽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왼쪽이 뭐냐면 변액 종신, 변액 연금, VUL의 의무 납입 기간 중이 포인트예요.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는 기간인 거고요. 오른쪽은 자유 납입 기간 중이니까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왼쪽에 우리 정상적인 것만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돈이 들어왔어요. 정액 정기납으로 보험료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빼주는 거예요.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우리는 알죠. 뭘 빼주죠? 우리 계약 체결 비용, 신계약비 빼주고요. 유지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아니고 나중에 쓰는 거는 남겨놔야 되고요. 지금 쓸 거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빼주고요. 수금했으니까 기타 비용 빼주겠죠. 그러면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는 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순보험료 전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 쓰는 거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넘어가겠죠. 그렇죠? 넘어간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위험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다시 갖고 와야 되죠. 뭐 갖고 오죠? 자연식 위험보험료 그리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가져오겠죠. 이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상관없이 항상 빼주는 비용 2개가 있죠. 첫 번째, 펀드 운용과 관련된 특별 계정 운용 보수를 차감해야 되는데
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펀드의 리스크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 위험이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 비용이 최저 보증 비용을 차감해야 되죠. 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품의 종류나 보증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건 이제 기본적인 계약이고, 오른쪽에 보면 VUL 자유 적립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용을 차감할 때 대부분의 비용은 그냥 무조건 계약자 적립금에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에 다 빼내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데, 기타 비용만, 예를 들면 납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수금이 안 됐으니까 기타 비용을 공제할 수가 없고요. 보험료를 납입하신 경우에는 수금이 됐으니까 기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처음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딱 하나만 빼는 거예요. 뭐만? 기타 비용만.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차감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차감하지 않고,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적립금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 경과하면 뺄 거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뭐 갖고 오죠? 일단 순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그 사업비 중에서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다 갖고 오는 거죠. 뭐만 빠졌죠? 기타 비용은 뺐어요. 왜 뺐어요? 얘는 앞에서 미리 차감하든 안 하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식 위험보험료하고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여기서 이제 기타 비용은 빠져 있는 거고, 선택 특약 보험료 같은 것들을 뺀다.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자 적립금 같은 경우는 재반 비용을 차감하고 운용 실적을 반영해서 매일매일 변동하게 되고요. 해지 현금금, 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 계정에 있는 돈을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해지 시점 적립금에 해지 공제액을 차감하죠. 예를 들어서 약관 대출 같은 거, 보험 계약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하지 않았다거나 상각되지 않은 신계약비, 미상각 신계약비 이런 거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미상각 신계약비는 통상적으로 7년 동안 상각한다. 자, 뒤에 보면 상품에 따라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특별 계정의 종류가 아니라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특별 계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죠.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는 60% 이상이에요. 주식이 60% 이상이면 주식형 펀드, 채권이 60% 이상이면 채권형 펀드. 그런데 주식형에는 그런 제한이 법적으로 없지만 채권형에는 주식을 단 한 주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혼합형 펀드는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혼합형 펀드인 거죠. 그래서 채권 40% 이상, 주식이 60%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넘으면 주식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가운데서 만나요. 50대 50에서. 그래서 주식이 50 넘어가면 주식 혼합형, 채권이 50 넘어가면 채권 혼합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주식형 펀드부터 먼저 보면 장점은 뭘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유리하고요.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죠.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원금 손실을 발생할 수 있고요.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왜? 리스크에 따라서 보수는 달라지니까. 얘는 굉장히 위험한 펀드니까 보수는 높다는 거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채권은 반대겠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요.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돈을 꿔주는 거니까요. 돈을 꿔줄 때 원금 보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가능성이 아주 없다. 예를 들면 원금 보전 가능성은 없다. 또는 원금 보장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왜요? 위험이 있어요. 돈을 꿔줬는데 돈 꿔주 간 사람이 안 갚는 위험. 예를 들면 제가 채권을 샀는데 기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작은 것이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보장 상품이다. 또 원금 보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질문은 틀린 거고요.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급격한 수익률의 등락은 없죠. 금리가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고, 얘는 저위험 저수익이고요. 얘는 두 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요. 예, 비율에 따라서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이렇게 구분하고요. 주식시장이 화랑일 경우에는 수익률을 주식형에 비해서는 많이 못 먹죠. 왜냐하면 채권이 섞여 있으니까.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맨 밑에 채권형 펀드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발생해요. 채권의 발행 기업이 부도나면 원금 손실 날 수 있고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의 1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뭐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오는데 단 한 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요 두 지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변액보험의 가입 성향, 우리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건데,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권유하지 말고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때 뭐 투자 목적이라든지 과거의 투자 경험이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고객을 위험 성향대로 분류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5개로 분류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고객부터 제일 공격적인 고객,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다시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거든요. 각각의 등급별로. 그래서 요 등급에 있는 사람은 요걸 가입하고 요 등급에 있는 사람은 2개 다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적합성 진단이라고 합니다. 계약자의 투자 성향, 가입 목적에 따라서 보험 상품 및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가입 전에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가입 성향, 이걸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그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계약자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가입 목적이나 재산 상황, 납입 능력 이런 거 보고 적합성 진단을 하죠. 그래서 고객한테 정보 분석을 통해서 적합한 변액보험 유형,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하고 적합성 진단 결과를 고객한테 제공해서 고객님의 적합성은 이런 거라서 이런 펀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입을 하시면 체결이 되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 위험한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확인서를 진구해야 되죠. 확인서를 진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위반 시에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입할 수 있다. 맨 밑에 보면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는 적합성 진단보다 위험한 펀드는 가입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산운용 이어서 2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